몽골로시아 여행기사 78일차 엔드 이종수 7일차 8월 10일 목 호텔 조식 리스트 비앙카 탈취 박물관 중식 바이카로 박물관 전통시장 구경 자유시간 유람 선어물 훈제 보드카 바냐 앙가라강 입수 저녁 식사 카페 미니밴으로 호텔 복귀 사실상 여행의 마지막 날인 셈이다. 가이드가 러시아인에서 한국인 유학생으로 바뀌었다. 아주 쾌활하고 명랑한 청년이었다. 대학 경제학부 3학년으로 몽골에서도 7년을 학교에 다녔고 부모님은 남양주에 살고 계신다고 했다. 학비는 연간 300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먼저 리스트 비앙카 마을로 갔다. 리프트를 타고 높이 올라가니 바이칼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 나왔다. 사진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 바이칼은 풍부한 호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량은 북미 5대5에 필적하고 지구 담수의 20%를 차지하는 장대한 스케일의 호수다. 우리나라 부여족이 이곳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길이 636km, 폭 79.4km의 길고 좁은 협곡 형태를 하고 있다. 바이칼호를 바라보며 준원 이광수가 소설 유정에서 그려낸 최석과 남정임의 순결하고도 애잔한 순애보를 떠올렸다. 소설 속 최석은 딸 같은 정임과의 연애 사건에 휘말린 뒤 바이칼 호반에서 죽기로 작정했고 정임은 최석을 만나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바이칼 산림지대 사이로 눈썰매를 달린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곳은 최석의 싸늘한 시신이었다. 정임은 최석이 죽어간 바이칼에 남았다. 지금도 정임이 바이칼 호반 어디선가 죽은 최석을 그리워하며 늙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관광지는 탈취 박물관이었다. 17세기부터 정착한 러시아인들의 가옥과 사원, 건축물 등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에벤키족과 브려트족, 그리고 슬라브족의 초기 생활 모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민속촌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학교, 감옥, 관공서, 교회 등이 줄지어 있었고 한켠에는 조그만 동물원과 함께 이색적으로 게르도 두어 채 있었다. 기념품도 팔고 있었는데 여러 곳에서 온 관광객들로 무척 붐볐다. 가게에서 기념 자석을 몇 개 사고 건물과 현지 복장을 한 이들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도 했다.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은 바이칼 호수와 앙가라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전통 식당이었다. 오물회를 맛볼 수 있었고 와인도 나왔다. 귀족풍의 분위기 속에서 여종업원들이 와인을 따라 주었다. 차창 밖으로는 샤먼 바위도 보였다. 앙가라강과 바이칼 호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조그만 바위로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이칼 할아버지는 336명의 아들과 어여쁜 외동딸 앙가라를 두고 있었다. 바이칼은 앙가라를 이르쿠트라는 청년에게 시집 보내려 마음먹었다. 이르쿠트는 물결이 사나운 강으로 이르쿠츠크라는 도시 이름이 바로 이 강 이름에서 왔다. 그런데 바이칼에 사는 갈매기들이 앙가라에게 멀리 북쪽에 있는 예니세이라는 용사가 더 멋있다고 자랑했다. 예니세이 강은 앙가라 강이 흘러들어 만난 뒤 멀리 북극해로 빠져나가는 강이다. 그때부터 앙가라는 예니세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를 눈치챈 바이칼은 딸을 감시했고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도망치려 했다. 잠에서 깨어난 바이칼이 놀라 큰 바위를 집어 던져 앙가라의 하얀 목을 맞췄고 그녀는 그만 죽고 말았다. 지금도 앙가라는 늘 예니세이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바이칼 주변의 자연현상을 의인화한 흥미로운 전설이다. 샤먼 바위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쓴 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바이칼 박물관이었다. 아쿠아리움처럼 여러 생물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철갑상어도 있었고 오물도 있었는데 철갑상어는 거의 20년은 자라야 온전한 성체가 된다고 했다. 바다표범도 있었다. 내륙의 바이칼호에 왜 바다표범이 사는지 의문이 들만한 대목이다. 박물관에는 신기한 어족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민물에 사는 유일한 물개인 네르파는 보고처럼 생긴 물개로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동물이었다. 원래 바다였던 바이칼이 심연에서 융기하면서 바다에 서식하던 동식물들이 호수로 변한 환경에 맞게 통째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에는 호숫가로 이동해 파도를 보았다. 바이칼호에 손을 담그면 3년, 발을 담그면 5년, 몸을 담그면 10년이 젊어진다고 했다. 1월 초부터 얼음이 얼면 거의 5월 말이 되어야 해빙된다고 한다. 바이칼 호수의 정취에 빠져 파도와 바람을 맞았다. 그러던 중 우산을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리기도 했다. 물살이 세차 물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다. 이어 전통시장으로 가서 쇼핑을 했다.
기념 자석을 몇 개 샀고 보석은 가격이 너무 비싸 포기하고 말았다. 훈제 오물을 파는 가게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상인이 불호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라고 통려하는 상행위의 일부였다. 다음은 유람선을 탈 차례였다. 배 뒤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천막으로 바람막이가 되어 있어 안온한 분위기였다. 가이드가 오물 훈제와 보드카를 가져왔다. 그것으로 건배를 하고 부부끼리 러브샷도 했다. 비바람이 세차 사진을 찍기는 어려웠지만 운치는 더할 나위 없었다. 유람선에서 내려서는 다시 버스를 타고 반야를 할 곳으로 이동했다. 반야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우나와 유사한 곳이다. Y 교수가 해본 경험이 있어 주도를 했다. 가운을 하나씩 걸치고 먼저 자작나무 잎을 넣고 끓인 차를 한 잔씩 마신 뒤 사우나실 같은 곳으로 들어왔다. 안에는 페치카에 물을 부을 수 있도록 양동이와 물바가지가 놓여 있었다. 열기가 무척 뜨거웠고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빗자루처럼 생긴 자작나무 다발로 몸을 두드려 혈액순환을 돕는 시기였다. 내 차례가 되어 물을 퍼다 페치카에 뿌려대니 수증기가 확 뿜어져 나왔다. 다시 한번 시연을 했더니 모두들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반야에서 나온 일행은 모두 과감하게 앙가라강에 입수했다. 바닥에 낀 이끼가 미끄러워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한 사람씩 입수하며 기념 촬영을 했다. 기분은 무척 상쾌했다. 개운하기가 지난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을 정도였다. 반야용 집에는 사냥해온 동물들의 박제도 걸려 있었다. 다시 집결지로 갔더니 모두들 모여 있었다. 부인네들이 훨씬 오랫동안 반야를 즐기리라 여겼는데 의외였다. 다만 한 부인은 반야가 체질인지 늦어서야 나왔다. 저녁 식사는 러시아식 꼬치구이였고 보드카를 곁들였다. 다들 여행 중에 경험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여행을 시작할 때 감기 몸살로 계속 힘들어하던 한 분은 막판에 이르러 거의 회복되었고 중간에 전신 마사지를 받다 허리를 다친 분도 한 분 있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행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르쿠츠크 시내로 향했다. 어제 위원장이 물색해 정해둔 카페로 가서 최종 파티를 열었다. 와인을 시키고 적절한 안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모두 여행의 소회를 이야기했고 건배 제의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건배사는 사우디, 즉 사나이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고 선창하면 아우디, 즉 아줌마의 우정도 뒤질 때까지라고 화답하는 것이었다.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자는 공평하게라는 건배사도 있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호텔로 돌아온 일행은 내일 9시에 체크아웃하고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산했다. 이제 마지막 인천공항행 비행기만 타면 되는 것이다. 8일차 8월 11일 금 체크아웃 호텔 조식 1132 이르쿠츠크 출발 1605 인천공항 도착 예정. 이제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이다. 짐을 꾸리고 가방을 챙겨 로비로 내려왔다. 호텔은 몽골의 호텔에 비하면 수준 차이가 컸다. 일회용품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일부는 보완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일회용 커피나 차도 없이 물만 달랑 2병 있었을 뿐이고 침대도 몸에 꼭 맞을 만한 크기여서 운신의 폭이 좁았다. 욕실에는 샴푸, 비누, 로션, 빛 등도 아예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체크아웃을 하고 여권을 돌려받았다. 호텔 조식은 전통적인 서양식이었다. 흰죽이 있기는 했지만 밥을 먹을 수는 없었다. 빵은 토스트를 기계에 구워 먹는 식이었고 다른 빵은 잼을 발라 맛볼 수 있었다. 과일은 토마토, 멜론, 사과 등이었고 야채는 상추, 오이 등이었다. 커피는 일회용처럼 밀크커피가 잔에 가득 담겨 나왔다. 식당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외국인도 일부 보였다. 아침녘에는 누군가 음식 촬영을 하는지 한참 접시를 가져다 놓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했다. 호텔 앞에 세워진 미니버스에 짐을 옮겨 싣고 호기롭게 출발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9시 30분쯤이었다. 짐을 끌고 가서 수속 절차를 밟은 뒤 짐을 모아놓고 모두들 의자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11시 30분 출발이라던 시베리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이 2시 40분으로 늦춰진 것이다. 우리 팀에서는 난리가 났다.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김해행 국내선을 타기로 예약해 두었는데 차질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선은 마지막 비행편으로 예약을 변경해 두었다. 거제로 가야 할 Y 사장은 8시에 인천공항에서 바로 거제로 가는 버스를 예매해 두었는데 그것을 탈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출국 수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시 30분경이었고 출발 시간도 사시로 다시 확정되었다. 수속 절차도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었다. 울화가 치밀어 참을 길이 없을 지경이었다. 한 승객은 2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대기실에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 뭔가를 해야 했다. 일단 면세점에서 초콜릿을 한 봉지 사서 2개씩 나눠 먹으며 배를 채웠다. 상황 변화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으니 자리를 떠나 달리 방책을 세울 수도 없었다. 지휘원장과 엘 사장이 바깥으로 나아가 카페 같은 쉴 곳을 물색하기도 했지만 부인네들은 그냥 눌러앉아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결국 간편식을 파는 곳에서 햄버거 비슷한 것을 5개 사와서 나눴다. 마침 탑승이 시작되고 있어 부랴부랴 음식을 들고 뛰어 탑승구를 통과했고 먹는 것은 기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탑승구를 지나 버스를 타고 비행기에 올랐다. 제 시간에 출발했다면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어야 할 시간에야 출발한 셈이었다. 비행시간은 3시간 30분가량 걸렸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입국 심사는 단 5초 만에 통과되었다. 그런데 짐을 찾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가방에 커다란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러 가보니 사가지고 온 칼이 문제였다.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무사히 통관 절차를 마쳤다. 모두들 바쁘다 보니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밤늦은 시간에 공항버스를 타고 귀가했는데 마침 아들이 마중을 나와 한시름 덜었다. 부산팀은 서울역으로 가서 KTX를 타야 했고 거제 Y 사장 부부는 딸이 사는 노량진에서 하루를 더 묵고 다음날 거제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7박 8일간의 몽골로시아 여행이 마무리되었다. 여행 기간 내내 모두들 화기애애한 가운데 서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순조롭게 일정을 소화하며 추억을 많이 만든 여행이었다. Y 사장 부부의 후기를 그대로 옮겨본다. 시야는 넓어지고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지는 것. 우리의 여행도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할 사진, 맛있고 럭셔리한 여행, 웃음과 인문학, 따스함과 편안함을 주신 아우디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만남을 기대합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준 동훈, 드구, 병조, 종수 부부 감사합니다. 몽골 대초원 게르 안에서의 한잔 술과 정겨운 이야기들, 갑자기 쏟아진 우박과 핏소리의 멋진 앙상블, 바이칼 호숫가, 레스토랑에서의 와인과 오물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여행 기간 내내 우리 일행들의 묵은 우정이 자아내는 훈훈한 분위기와 밝은 웃음소리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생하신 지휘원장 부부에게 곱빼기로 감사드립니다.